저는 이제 청주에서 라토커피, 그리고 아까도 소개해 주셨지만 라토커피와 다이어 커피 쇼룸을 운영하고 있는 김인욱 바리스타이자 로스터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재 이제 라토커피는 조금 체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요. 청주에 하나, 제주에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조금 더 원두 사업 쪽으로 나아가고 싶어서 다이어 커피 쇼룸이라는 커피숍을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쓰게 된 것도 사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쓰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딱히 제가 특별하고 뭔가 앉아 계신 분들보다 제가 잘났다고 생각한 것도 없고, 저도 굉장히 모자란 사람이지만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 중에 조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금 경험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살아왔던 경험들을 토대로 그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그리고 그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금 제 경험들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린 시절에 굉장히 다양한 꿈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대통령이 꿈이요. 한 번쯤 꿈꿔보지 않는데요. 제가 진로를 조금 일찍 생각하게 된 게,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저희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 않다 보니까 저는 조금 돈을 일찍 벌어야 되고 부모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를 보니까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항상 이제 전교에서 막 50등 안에 들고, 400명, 학생이 400명이었는데 50등 안에 들고, 저는 그때 당시 저도 못했던 건 아니고, 네, 저는 한 100등 정도? 전교 100등 정도. 네. 조금 더 낮춰서 얘기할까요? 네. 100등 정도. 그런데 저는 많이 열심히 해봤자 진짜 막 70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친구도 내가 이길 수가 없는데, 나는 이렇게 공부를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뭔가 내가 돈을 더 이제 벌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관심 있었던 게 만화책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미스터 초밥왕이라는 만화 혹시 아세요? 어떤 요리 방송 프로그램에 그걸 보고서 요리사를 꿈꿨다는 분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걸 보고서 나도 요리사가 되고 싶다, 일식 요리사가 되고 싶다, 약간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요리사라는 진로를 결정을 하고 요리를 배웠어요. 요리학원에 다니면서, 그리고 요리와 관련이 있는 고등학교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리 식품과가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 동안 저는 이제 요리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경험들을 좀 쌓아봤어요. 근데 좀 열심히 이렇게 경험도 쌓고 뭔가 요리도 해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느꼈어요. 요리를 하고 있는데 요리할 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손님들한테 제가 서브해서 나간 다음에 손님들의 반응을 이제 한번 체크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맛이 어떠시냐? 맛있다. 그러면 내가 최고의 요리사야 이러면서 너무 기쁘고 그랬었는데, 설거지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청소하는 거를 이제 모두 다 좋아하진 않잖아요. 저는 그런 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요리사로 조금 더 일찍 성공하고 뭔가 이걸로 먹고 살려면은 앞으로 내가 설거지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요리는 나중에 이렇게 할 텐데 내가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 꿈을 포기했어요. 요리사라는 꿈을 포기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때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는 드라마가 방영을 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아마 한 2학년 때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한 14년 전 정도?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제 여러 방면으로 좀 찾아봤죠. 바리스타에 관한 자격증이라든지 바리스타에 관한 대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이게 난 해보고 싶어, 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리스타 과가 있는 대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대학교 생활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면서 그때 당시에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때 마감이 한 9시인가 10시쯤에 이제 마감을 할 거예요, 카페를. 근데 그때 제가 그 커피 바리스타라는 거에 너무 빠져서 새벽 2시까지 막 이렇게 남아서 연습하고 대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동아리 회장을 했었어요. 바리스타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이제 동아리원들이랑 여러 가지 로스팅도 직접 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많이 쌓았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어리다 보니까 다른 것들도 뭔가 제가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꿈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 내 젊은 그 20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고 싶었고 바리스타도 너무 제 적성에 맞지만 다른 것들이 저한테 더 잘 맞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또 다른 것들을 경험해보기로 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이런 선택에 있어서 뭐 이렇게 쉽게 결정하고 이랬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경험해보자 라고 마음먹었던 거는 제가 그것들을 진행하지 않고 후회를 하는 것보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게 저는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경험해보기로 하고 좀 더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죠. 그 중에는 이제 의류 매장에서도 일해보기도 하고 카페 일도 했었고 그러다가 또 군대를 갔어요. 우연하게 24살 군대를 전역하고 카페 일을 하면서 뭐 의류 쪽도 이렇게 해보고 하던 중에 친한 형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기와 한번 동업해보지 않겠냐고. 되게 가난하게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24이었고 그 형은 25이었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 꼬마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뭐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이란 거를 만들었어요. 어린 제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600만 원이라는 돈을 저 300, 그 형 300 이렇게 두 명이서 6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시작을 하고 웹디나 이제 그런 모델이나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직접 제가 모델하고 막 포토샵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 막 해보면서 이제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었죠. 근데 뭔가 시작하기 전에는 와 대박이다. 진짜 잘 되겠다. 나 떼돈 버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현실은 뭐 한 이틀? 3일? 3일에 뭐 티 한 장 주문 들어오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이러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가 부족했던 건지 뭐 생각을 해보게 되고 알릴 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케팅이라는 거를 조금 배우게 됐죠. 우리의 브랜드를 알려야 그 브랜드를 알고 그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케팅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투자할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포잡을 했어요. 저는 아침에는 카페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친한 형 이제 술집에서 일을 하고 카드 영업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돈을 모으고 마케팅에 투자를 했죠. 마케팅에 투자하니까 확실히 그게 보이더라고요. 마케팅에 투자한 만큼 저희한테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주문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또 제가 와 돈이 벌리네 이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돈이 벌리는 게 아니거든요.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만큼 옷이 나가겠죠? 그러면 그 옷값을 낼 돈을 빼야 되는데 모르니까 내가 이 돈이 그냥 내 돈인 줄 아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나 돈도 좀 들어오고 이제 뭔가 쇼핑몰 사장이고 약간 24살에 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노는 거죠.
오만했던 거예요. 제 자신 스스로가. 나는 어린 나이에 사장이고 돈도 벌고 옷도 열심히 남들보다 좀 더 꾸며서 입어. 약간 이런 것들에 되게 자아도취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신나게 놀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또 그 일들을 반복하게 되고 제가 정신을 못 차렸으니까 사실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잘 됐으면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1년 만에 딱 망했어요. 제게 1년 만에 1,500만 원이라는 빚이 생겼어요. 위험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왜 하는지 진짜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정도로 제 멘탈이 굉장히 흔들렸었어요. 불면증은 항상 기본이었고 그때 당시에 하루하루 뭔가 그냥 불안한 나날이었어요. 그 1,500만 원이라는 빚을 뭐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벌려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만했었고 제가 놀았었고 제가 잘못 판단해서 생긴 빚 때문에 그거를 부모님한테 얘기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를 다 잡았죠. 저를 다 잡은 게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나서부터 저를 다 잡게 되더라고요. 저는 24살에 그런 돈을 벌고 있고 멋있는 사장이 아니라 나는 굉장히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굉장히 작고 그런 사람이었구나. 정말 철없는 애였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왜냐면 그 1,500만 원이라는 빚을 갚고 저도 앞으로의 인생을 열심히 다시 살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독촉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굉장히 그냥 어떤 일이든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피자집 알바를 했었는데 지하상가의 시카고 피자라는 매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도 이제 굉장히 배운 게 많았었죠. 그 매장이 장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진짜 청주에서는 진짜 이례적으로 줄을 막 이만큼 서서 막 먹는 그 정도의 매장이었는데 그때 제가 거기에서 매니저를 보면서 이제 손님분들한테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왜냐면 오래 기다리다 보면은 뭐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니저로서 그분들한테 최대한 조금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빚을 갚기 시작했고 제가 이때 월급을 230만 원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좀 그때 치고는 진짜 많이 받았던 월급인데 230만 원인가 월급을 받으면서 200만 원씩 제가 그 빚을 갚고 30만 원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젊은 나이인데 뭔가 30만 원으로 생활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진짜로. 그래도 그때에 조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용돈을 모아서 내 사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날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린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저는 정말로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실패했다는 거를 느끼고 난 다음엔 뭔가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되게 가벼웠어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공부하면 되는 거고 이제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모르니까 더 알아보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최선을 다하지 않았었고 저를 속이고 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게 속이고 있던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더 이상 저를 속이지 않고 진짜로 열심히 찾아보고 진짜로 열심히 준비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라토커피라는 것들을 만들게 되었는데 라토커피라는 카페는 1년 동안 계속해서 구상을 해온 카페예요. 인테리어에 대한 자료를 계속해서 수집을 했고 그리고 음료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음료를 손님들에게 내어드릴 건지 구체적으로 다 뭔가 작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짜놨었어요. 그때 준비하던 노트가 있는데 노트가 막 진짜 이 정도로 두꺼운 게 있는데 그거를 꽉 채우면서 준비를 했었고
이렇게 준비한 거를 바탕으로 카페 일을 그만두고서 이제 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었어요. 매일 아침 이제 카페를 그만두고 자리를 찾으러 딱 나서는데 청주에는 거의 전 지역을 다 돌아다녔을 거예요. 어떤 건물에 임대가 나왔는지 부동산도 다 전화를 돌려놓고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인테리어를 모색해 놓은 다음에 찾기 시작했는데 라토 커피를 찾기 전까지 5번이 무너졌었어요. 계약까지 막 하려고 했었는데 막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6번째 라토 커피를 찾게 됐어요. 그 건물은 임대에 나오거나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 건물 너무 예쁘다. 나 이 건물에서 하고 싶어. 그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을 본 순간 제가 A, B, C, D 이렇게 타입으로 다 구색을 맞춰놨었잖아요. 제가 생각해놓은 C 타입의 인테리어가 완전 모든 것이 딱 맞는 공간이었어요. 나는 이 건물에서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집에 보면은 철물점이 하나 있어요. 철물점이 하나 있는데 그 철물점 아주머니한테 가서 그냥 다짜고짜 혹시 옆 건물에 건물주분을 아시냐. 다행히도 그 철물점 아주머니가 현재 건물주분은 모르시고 전 건물주를 아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 건물주 분한테 현 건물주 분을 통해서 연락처를 받게 됐고 그냥 다짜고짜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제가 이 건물에서 장사를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다음날 약속을 잡고 무작정 찾아뵙어요.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그 건물주분도 이 공간을 매입을 하고서 이 공간에서 뭔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신 거예요. 어떤 이상한 놈이 와서 갑자기 내가 장사할 건데 자기가 장사하고 싶다고 건물을 달라고 하니 누가 그걸 주겠어요. 계속 찾아뵀어요. 거의 약간 제갈공명 아시죠? 제갈공명 하듯이 매일 찾아뵙고 건물주분한테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제가 준비했던 것들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물주분도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내일 한번 만나서 이제 최종 단판을 보자 이렇게 딱 했는데 이야기할 것들을 이만큼을 썼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이 건물을 임대를 해서 하게 될 경우 그 건물주분이 보는 이득, 제가 보는 이득, 약간 이런 것들을 다 적었어요. 그거를 달달 외워서 다음날 딱 갔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말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진짜 약간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말을 잘하는 편이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닌데 그날 진짜 이상하게 말이 너무 잘 나왔어요. 진짜 막 술술 뭐 신이 들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그 건물주분한테 이제 승낙을 받게 되고 운영을 하게 됐죠. 사실 이런 준비하는 것도 제가 이전에 뭔가 그런 사업이 실패하거나 하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고 나다 보니까 더 이상 실패하기도 너무 싫었었고 빚 독촉 전화도 받기 싫었었고 그래서 악착같이 좀 준비했던 것 같아요. 진짜 난 이 건물에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라토커피라는 공간을 열게 되었죠. 이게 처음 라토커피의 외관이에요. 사실 앞에는 마당이 없었고 차고였어요. 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작은 문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큰 걸로 이제 바꾸면서 웅장한 느낌을 낼 수 있도록 연출을 했었죠. 라토커피 안에서는 이제 사실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고 그만큼 제가 표현해내고 싶었던 색깔도 많았기 때문에 라토의 의미는 스페인어로 잠깐의 휴식,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를 조금 담게 된 이유는 손님분들은
좀 이 공간에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라토커피라고 이제 이름을 짓게 됐어요. 그 공간 안에서 손님분들이 이제 좀 쉬고 힐링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많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다가 매장에서 버스킹 공연도 진행을 하고 청주에 있는 외국인들을 모아서 언어 교류 모임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설날인가 크리스마스였나 그런 날이었어요. 외국인들은 사실 고국으로 돌아가질 못하잖아요. 그 친구들을 다 모아서 재밌는 파티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파티를 진행하게 됐었고, 청주에 거주하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싶은 예술가들, 예를 들면은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데 막상 이제 그런 예술 활동을 하기에는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뭔가 전시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부분도 사실 크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라토커피 안에서 직접적으로 전시회를 열어서 전시를 했던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손님분들을 이제 쉬게 해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은 손님분들이 더 함께 이제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 생활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청주에 대한 뭔가 그런 좀 애착심이 컸기 때문에 청주 사람들이 뭔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라토커피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문화 생활을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문화 생활을 많이 이제 같이 곁들이면서 카페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우리 카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우리 매장에서 내어드리는 커피도 더욱 좀 더 퀄리티 있는 커피를 내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로스팅이라는 걸 또 배웠죠. 로스팅이 이제 생두를 직접 구매를 하고 저희가 콩을 볶는 그런 과정을 이제 로스팅을 하고 이라고 하는데, 기계가 1,5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사서 무작정 사서 갖고 왔는데 배운 게 없으니까 또 모르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책을 엄청나게 사고 그거에 관련된 이제 영상들을 막 찾아보고 공부를 또 계속했어요. 근데 공부를 한다고 뭐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 딱 이제 계속해서 이제 커피를 공부한 대로 이제 볶아보고 하는데, 커피에는 정말 다양한 맛이 존재하는데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맛이었어요. 제가 볶은 콩에는 커피에는 존재하지 않는 맛들이 이제 표현이 됐었죠. 그래서 난 이쪽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공부한 이론을 토대로 계속해서 실습을 했어요. 조금씩 저만의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1년 정도 흘렀을 때 로스터기 업체에서 열리는 대회가 있었어요. 영광스럽게도 3등이라는 등수를 이제 기록을 하고, 뭐 현재까지도 조금 대회를 꾸준히 나가면서 제가 하는 로스팅이나 제가 하는 커피에 대해서 좀 증명을 받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커피에 대한 갈망이 좀 더 커질수록 이 매장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이어 커피 쇼룸이라는 공간을 열게 되었고, 우리는 우리만의 커피를 하는 공간이고 이제 소비자와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제가 다이어를 이제 창업하게 된 거는 조금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카페가 있었어요. 그 카페는 로스팅도 직접 하고 커피가 굉장히 맛있어요. 커피가 진짜 맛있는데 홍보도 못하고 약간 뭔가 그런 다른 무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커피만 맛있는 공간.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은 장사를 이제 접게 됐죠. 근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좋아하던 공간이었는데 커피만 잘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눈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게 되게 슬픈 거예요, 뭔가. 그런 공간이 다시는 사람들의 눈에서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이얼을 연 것도 있어요. 저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원두들이 존재를 해요. 매장에 보면은 이름들이 굉장히 좀 직관적인 친구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민트나 시나몬이나 오렌지나 뭐 포도나 이런 식으로 그냥 과일이 연상되고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맛이잖아요. 그런 이름들을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이유는 일반 소비자분들도 뭔가 스페셜티 시장이라고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좀 거창할 수도 있는데, 스페셜티 시장과 좀 가까워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 하는 것들은 진짜로 먹으면은 시나몬 맛이 나고, 먹으면 뭐 포도 맛이 나고, 이런 정말 직관적인 커피들을 조금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커피들을 사람들이 즐기고 찾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커피 문화의 이제 수준도 높아질 거고, 청주에서 더욱더 맛있는 커피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이어 커피는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과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눈과 귀와 입과 그런 모든 오감들을 조금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커피로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싶고, 소비자들과 좀 더 가까이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커져서 지금의 다이어 커피까지 왔었던 것 같고, 다이어 커피는 사실 쇼룸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좀 앞으로도 여러 개 많이 해보고 싶어요. 현재까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화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완전히 멈춰져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풀리게 되었을 때 라토커피와 다이어커피 쇼룸 모두 조금 문화생활을 더해서 오시는 소비자분들한테 좀 더 재밌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커피로서 조금 허무맹랑할 수도 있지만, 전 사실 이제 꿈은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꾸준히 나아가야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실패도 해보고 좀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런 목표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 과정에서 충분히 많은 경험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선택이나 이제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뭔가 해보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러면 사실 두렵잖아요. 내가 안정적으로 뭔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모든 것은 경험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주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헨리 포드가 이제 얘기했던 건데, 실패는 조금 더 영리하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에 불과하다. 청주에서 제가 처음 카페 라토커피를 운영하면서 저희 카페를 찾아주시고 저희 카페를 사랑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제 자체를 조금 내가 청주에서 커피를 하는 것, 이런 주제로 좀 잡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본인한테 속이지 않고 자신에게 당당할 수 있는 꿈들을 키워나가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